아무거나 영수 동물권 편. 오늘의 주제는 육식과 인공육. 그 배양육을 어떻게 만들고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식물 기반 대체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콩고기라고도 얘기하고 저희 이제 그 라면 같은 데 보면 스프에 이렇게 조금 고기 질감이 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저희도 알게 모르게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가짜 고기인 거죠. 가짜 고기인데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세포를 정말로 이렇게 증식시켜서 고기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한 10여 년 전서부터 미국이나 유럽 각지에서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소고기를 만든다. 그러면 살아있는 소에서 이제 근위성 세포라 그래서 근육에 있는 어떤 세포들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반응기에다 넣고 거기다가 아주 영양이 풍부한 어떤 액에 이렇게 담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배양액이라고 얘기하는데 배양액에다 담고 거기다가 전기 충격과 물리적인 어떤 자극들을 이렇게 주면 근육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저희도 근육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극을 이렇게 물리적인 자극을 주고 충분한 영양분을 주면 그런 원리로 동물이 자라는 것처럼 정말 세포들이 실험실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실험실 고기, 인비트로 밋 아니면 뭐 컬처드 밋 그래서 뭐 배양 고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배양육을 앞으로 고기 대신 먹으면 우리 동물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글쎄 뭐 이론적으로는 그 고기가 문제를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고기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제 이거 개발하는 사람들은 뭐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드시겠어요? 만약에 만들어지면? 헬스장 예시를 드셔가지고 좀 갑자기 꺼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은 먹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좀 문제라면 문제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들은 아마 심리적인 장벽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이게 뭐 지금 저희도 막 이렇게 GMO가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그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논쟁도 다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인공적으로 생산된 어떤 그 식료품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배양액이 사실은 되게 비윤리적인 상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그 소 태아 혈청이라 그래가지고 임신한 소를 죽여서 거기서 이제 그 태우에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혈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기술적인 수준에서도 아직은 많이 좀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고기를 만들면 그 고기가 이제 우리가 고기는 항상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단백질 덩어리는 이렇게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배양육은 노랗습니다. 그래서 노란 데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육즙의 맛, 피맛인 것 같은 그 철분의 맛도 입혀야 되고 지방의 풍미 이런 것도 입혀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인공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거는 진짜 고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누가 먹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어떻게 그 돈이 많고 뭐 어떤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똑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유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역시 좀 진짜 고기라고 얘기하는 이제 진짜 소를 길러서 아니면 돼지 닭을 길러서 얻어지는 고기는 좀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 많이 먹고 되게 비싸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 혹은 저개발 국가에서 이런 좀 값싸고 약간 좀 흉내를 낸 고기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또 지금도 사실 저희 그렇잖아요. 고기도 고기별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고 소 안에서도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배양육이 어떤 등급에 어떤 지위에 위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그 지위를 나타내는 그 식료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과연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신경이 없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혹은 자기 의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개체에 대해서는 윤리 의식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명이 있는 그런 자의식이 있는 혹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좀 복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 복지를 접근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생명이 없는 개체들에게도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이라든가 어떤 윤리를 투사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한 15년 뭐 아버님께 물려받았던 차를 막 타다가 그게 폐차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되게 아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인공육이라는 게 그냥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개체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고기를 사용하는, 고기를 이용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인류의 이기적인 방식이 아닌지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축산 시스템이 그 인류 전반적인 육식의 증가를 도왔고 그 대안으로서 배양육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에 있어서 아직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 그리고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니 이 배양육 하나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쯤 되면 인간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고기를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요.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통풍까지 있는데 그 고기를 못 참더라고요. 먹으면 아픈데도 못 참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열린 결말. 저도 얘기해보면 저는 얼마 전에 누군가 비건 친구가 추천해준 책을 읽는데 엄청 급진적인 동물권 관련된 책이어서 이제는 이제 착하게 먹자, 케이지프리해서 착하게 먹자를 떠나서 진짜 안 먹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다 보니 엄청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인류의 최초에는 결국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는 게 또 되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시기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들긴 했어요. 어쨌든 지금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는 고기를 당연히 줄이기는 해야겠지만 어디까지 줄여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었고, 결국 배양육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지만 배양육이 대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유튜브 같은 데 치면 배양육 이런 거 치면 클린푸드라고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 정말 클린푸드가 맞는지도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인류가 어쨌든 그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킴과 동시에 결국은 조금 안 먹어 버릇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측면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사회학을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제도가 이렇게 크게 바뀌어서 개인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개인들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 제도가 이렇게 변해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이 보다 근본적이고 정말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대안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진영 싸움 혹은 뭐 누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기준이 되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이 고기를 뭐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야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개인의 자유니까 그거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개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식으로 왔는지, 또 이게 뭐 나머지 부산물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그 체인에서 어디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대안은 아마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대안들도 이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대안들 중에 뭐 채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공육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건, 우리가 너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무거나 연구소 동물권 편 육식과 인공육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에 따른 각자의 생각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불평등, 뭐 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까지 한 번 더 사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아무거나 연구소를 보시고 육식과 인공육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